박 의원님이 어떤 배경인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 신당에서 따로 후보를 내면은 향후 선거에서 좀 민주당에서는 손해다, 뭐 불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배경도 있을까요? 지역마다 그것은 다르죠. 예. 그래서 선거에서 당장 표의 유불리를 안 따질 수는 없겠으나 또 안 따진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 이야기했듯이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만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선을 넘어온 동지들이고 또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것이 이제 닥쳐올 일이었는데 올 네. 것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바로 이 내란 청산과 그다음에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받아든 이 국민의 지상 명령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하고 또 행정통합으로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국토 관리 정책의 성공, 지방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활짝 열어젖힐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승리가 반드시 그런 표 계산보다는 이런 큰 새로운 가치와 철학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다. 그리고 전격적인 제안이라고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격적인 제안은 아니고 조국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한 이후로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제 오후에 그래서 양당 대표가 오늘 이러한 발표를 하고 각 당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자 그런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데 어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네네. 지금 그런데 뭐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집에 전화기만 두 대인 거다.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새롭지 않다. 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단순히 지방선거만을 위한다 하면은 뭐 지난 22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뭐 다른 당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거를 위한 협력 정도의 낮은 수준의 연대도 가능한데 네. 오늘 제가 민주당의 의총이나 이런 그 뉴스들을 쭉 보아하니 지금 당이 거의 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굉장히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군요. 저는 이 부분은 명청 갈등, 이른바 이 갈등의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전국 그 뿌리에 더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당내 공천권을 더 강하게 그립을 잡으려는 정청래 대표의 표면적 충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비명행사라고 했죠. 22대 총선 때 이제 비명행사라는 이름으로 외야로 다 내쳐졌던 친문 세력들을 정청래 대표가 다시 당 안으로 유입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공천권과 그 당내 그립을 강화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또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뭐 합당을 반대한다라는 비공개 최고위가 있었는데도 뭐 발표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에서 뭐 당이 쪼개질 정도로 평가했습니다만 어쨌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연히 찬성하는 의원도 있지만은 이게 당원 뜻을 먼저 물었어야지 이거 일방적인 거는 반대다 이렇게 깜짝 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라. 뉴스 보고 알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당원 의사를 묻는 과정도 거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합당할 것을 양 대표 간에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거든요. 이 문제는. 자, 그렇게 해서 합당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해보기로 하니 이제 각 당의 당원들에게 또 당원 당규가 규정한 절차가 있어요. 이 합당 뭐 이런 문제는 뭐 다 비슷합니다만 전국 당원대, 전당대회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걸 겁니다. 모두가 민주당은 뭐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가기 전까지 당원의 토론 또 뭐 당원 뭐 의견 수렴, 여론조사 뭐 등등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묻고 최종 단계로 전국 당원대, 전당대회에서 이것을 확정짓는 결과적으로 당원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 얘기는
왜 그렇게 상의를 안 하고 이런 걸 발표했어.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상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안도 굉장히 유지가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숨겼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해가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선언이지 이것을 합당을 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말씀드리시고요. 이제부터는 뭐 충분한 당원의 논의와 의견 수렴, 주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고 지금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나 지금 주시는 당원들이 문자로 주시는 의견들을 보면 왜 이것을 당원들에게 묻지 않았냐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가는 절차가 양당에서 진행이 되고 그 결론은 당원들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 뭐 필수 요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하고도 좀 사전 교감이 있었나요? 오늘 그 정청래 대표 발표 전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사전에 이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할 때 사실 뉴스를 뭐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전격적인 발표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계속 의향을 묻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양당 합당의 의사를 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의원들마저 지금 설득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파열음이 나는 정도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들 아마 민주당 당원들이 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범여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물리적인 화합을 또 예고했다면은 범야권 움직임은 어떨까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대에 나설 수 있을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전에 저희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오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누구하고도 이렇게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있어서의 느슨한 연대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강한 연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당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사정들을 보면서 선거에 대한 연대는 차차 논의를 할 부분이고 부패 정치인에 대한 특검 그리고 종교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특검 이런 것들은 뭐 차이를 뒤로 하고 이거는 같이 투쟁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이라든지 호사가들이 계속 선거 연대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 연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께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제 평소 의정 활동도 하시면서 또 지금 선거 구상이나 계획 마련도 함께 한창 하고 계실 텐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어떤 공조 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쌍특검 관철을 위한 공동의원총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선거 앞두고 지금 두 당의 연대 내지는 합당까지 이 가능성 혹은 뭐 명분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전 뭐 공동의원총회 말씀은 지금 처음 들었고요. 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선거를 위해서는 지게작대기까지 다 한 자리에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 저희가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레토릭인데요. 모든 수준의 선거를 이기기 위한 연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선은 대선과는 엄연히 다른 선거입니다. 제3지대에서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개혁신당이 존속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거의 방면에서 함께 연대하고 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헌적인 유법적인 계엄을 한 국민의힘이 윤과의 절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어정쩡하게 쌍특검과 이 특검 논의에 관해서만 연대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당 위원장의 제 입장에서는 그게 누구든 간에 함께 뜻을 모아서 선거에 연대한다라는 것은 뭐든지 환영입니다. 환영하는 입장. 잠시 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뭐 장 대표는 일단 단식을 중단한 상태인데 앞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랄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장 대표를 찾았고요.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장 대표를 만났는데 박 의원님 보수 결집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만약에 캐파가 그럼 어디까지 펼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보수 결집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고 제가 교만해 보일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이 크진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왜 선명한 입장차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예. 선거연대가 본인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거연대가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이니셔티브를 누가 잡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밀당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원래 같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맞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명한 차이가 있다. 그 선명한 차이만큼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장받기 위한 그러한 지금 이제 기싸움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 보수 결집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발표가 그런 어떤 보수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정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오히려 이제 범여권의 이런 결집이 자극을 주는 게 아닌가 자극받고 계십니까? 저희가 근래 좀 웃을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만 이제 그 집안에서 마음이 힘든 줄 알았더니 민주당에서 저렇게 파열음이 나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흥미롭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우리 국민의힘의 윤과의 절연,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에 관한 그 입장을 어떻게 그 파고를 넘을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 국민의힘이 넘어야 될 고비거든요. 네.